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 ETF와 현물, 개별 채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접근 가능한 정보가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채권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열려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만기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산들은 모두 다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본인이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가 접근 가능하냐. 그래서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돌발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비용이 들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정보도 다 얻으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호가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발행된 조건에 대해서도, 현재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정보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막혀 있어요.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보의 접근성도 기관 투자자나 또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정보가 제한된 만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래 자체가 시장의 메인 시장이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장내로 넘어온 시장들은 굉장히 유동성이 적다. 유동성이 적다는 것은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 뜻은 개인 투자자가 어떤 특정 채권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는 더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개인이라면 투자할 때 채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채권에 대해서는 ETF로 거래하시는 것이 아직은 거래 비용이나 정보 비용이나 또는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채권이든 ETF를 거래하시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정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가 원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만기보다는 조금 짧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만기가 10년인 채권이라고 하면 듀레이션은 보통 7년에서 8년 사이, 그리고 만기가 20년짜리 채권이라고 하면 듀레이션이 대략 한 17년에서 18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F로 거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ETF 사이트에 이 듀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듀레이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 계산할 때 듀레이션 정보만 가지고 계셔도 수익률 계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에 대한 변동률 계산은 듀레이션에 얼마만큼 금리가 변동될까라는 부분들을 곱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정 듀레이션 또는 그냥 듀레이션이 5년인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5년인 채권이 수익률이 만약에 금리가 2%포인트가 변동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따른 수익률 변동률은 두 개의 숫자를 곱하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듀레이션이 5년짜리 채권이다. 그리고 이 채권이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금리가 2%가 오르거나 또는 2%포인트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한 10%가 그 채권 수익률의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이익을 본다, 즉 금리가 하락해서 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그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수익률, 채권에 대한 듀레이션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숫자만 곱해주시면 수익률 변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듀레이션 계산하는 공식이 조금 복잡해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설명을 잘 드리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채권은 캐시플로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자를 얼마를 주느냐, 원금을 언제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권의 어떤 가치나 또는 채권의 만기까지 내가 채권의 현금 회수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변할 수 있는 변수는 현재의 시장 금리예요. 그 시장 금리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값이 녹아져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듀레이션의 값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된 듀레이션에 대한 숫자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상품, 특히 ETF라고 하면 그 ETF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언제 무엇을 사고 언제 무엇을 팔아야 될지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시기, 성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시기, 또 성장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금리이고요. 이 금리를 가지고 가장 멋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된 것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투자자는 유럽의 버렌 버핏이라고 알려진 투자자인데요. 투자자의 심리와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금리의 변동은 달걀 모양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달걀의 아래쪽은 금리의 가장 저점, 그리고 달걀의 고점은 가장 금리가 높은 지점, 그리고 달걀의 모양에서 왼편에 있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 오른편에 있는 것은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달걀을 3등분으로 쪼개보면 이 달걀의 하단, 즉 금리가 낮은 쪽에 있을 때는 어떤 자산을 살 때이고요. 중간에 있을 때는 기다리는 구간, 그리고 위에 있는 구간은 상품을 파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채권은 금리가 오를 때는 팔아야 되고요.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달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위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리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채권에 대한 보유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금리가 고점 부근에 있다, 또는 절대적으로 배당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채권에 대한 매수를 늘릴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물가가 하락하고 기준금리를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하하는 국면에서는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을 매수하는 국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대략 한 17년 정도 금융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마켓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제는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있고 하락을 이끄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캐치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고요. 마켓 사이클은 결국은 돈의 흐름인데요. 그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금리의 변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캐치하실 수가 있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금리가 맞이하는 변곡점들, 하락에서 상승으로 또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변곡점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금리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결국은 첫 번째,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을 보유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의 상대적인 기회비용,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보유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의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금리의 변동이 증시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금리와 주식의 가격의 관계가 주식에서의 어떤 미래 가치를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작용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채권은 손해를 입거든요. 자본 차익에서도 손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에서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사실상 계속 가치가 녹아듭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도 더 높은 기대 자산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식이 될 것이고요.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채권은 자본 차익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자본 차익이 더 늘어나요. 반면에 이 구간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또는 물가가 하락하거나 기업에 대한 실적이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다른 자산, 예를 들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금리 하락기에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많이 넘어오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주식에서 채권으로 또 채권에서 주식으로 또 그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은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투자자들은 미리 이제 사전에 학습된 정보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전망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시장까지 된 것이죠.